현존하는 동북아시아 최강의 전투기 F-35 라이트닝 II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한국 공군의 자부심 F-3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수함이 왜 치명적인 전략 자산일까요? 바로 잘 안 보이기 때문인데요. 바닷속 지형을 이용해 숨어다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공격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투기가 이렇게 잠수함처럼 숨어다니면 얼마나 뛰어난 전략을 펼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차 대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전투기는 전쟁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전투기는 문제가 많았는데 일단 레이더와 통신 시설이 미흡해서 적이 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대충 적이 있을 것 같은 곳으로 날아가 눈으로 적을 찾곤 했죠. 그런데 2차 대전이 시작되자 영국이 최초로 레이더를 꺼내들었는데요. 적은 열심히 눈으로 영국을 찾았던 반면 영국은 적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는지 알았기 때문에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항공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맞붙은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었죠. 이 전투에서 영국의 레이더를 지켜본 많은 나라가 너도 나도 레이더를 도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아군도 적군도 모두 레이더를 보유하다 보니 한쪽이 우위를 점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어디 있는지 열심히 추적하면서 어떻게든 찾아가서 격추하려는 양상이 되었죠. 이렇게 양측 모두가 레이더의 공포를 느낀 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4년이 되자 소련의 수학자였던 표트르가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됩니다. 회절 물리이론에서의 엣지 파동 방법. 이 논문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레이더의 전파를 흡수하는 물질과 레이더가 반사되는 각도를 이용하면 전파를 난반사에 탐지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적의 레이더를 다른 곳으로 반사해서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논문이 이상하게 소련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버림받나 싶었는데 이 논문이 다시 미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에서 이 논문을 입수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당시엔 전투기가 힘을 쓰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일례로 1973년에 벌어진 제4차 중동전쟁에선 이집트의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의 환상 조합으로 꽤 강력했던 이스라엘 공군의 10%가 하루 만에 사라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당시엔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21km까지 올라가는 U-2 정찰기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소련이 지대공 미사일로 무려 22km 상공에서 U-2를 격추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대안으로 고속으로 매우 낮게 날아서 레이더의 시야를 피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는데요. 대공 레이더는 애초에 하늘에 떠있는 기체를 추적할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땅으로 붙어가면 탐지가 힘들었죠. 거기다 산이나 기타 지형지물 때문에 전투기가 가려져서 가까이 접근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는 대공 레이더를 피하는 방법으로 이 저공 고속 전투기가 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기 경보기가 등장해버리자 이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저 멀리 산 사이로 침투하는 전투기가 너무나도 잘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닥에서 하늘을 감시하는 지상의 레이더 기지와 하늘에서 아래를 감시하는 조기 경보기의 조합은 정말 전투기의 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탐지 기술이 훨씬 앞서 나간 전투기의 암흑기에서 록히드 마틴이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방법이 담긴 논문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개발팀인 스컹크웍스에 연구를 맡기는데요. 스컹크웍스는 초고고도 기체인 U-2와 마하 3 이상의 미친 속도로 비행하는 SR-71 그리고 미래에는 F-22까지 개발하는 엘리트 팀입니다. 다들 우스갯소리로 미국은 외계인을 갈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스컹크웍스였죠. 스컹크웍스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 1981년에 한 기체를 개발하는데요. 바로 최초의 스텔스기 F-117입니다. 사실 기술력의 한계로 폭탄 한두 개를 이용해 지상만 공격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최초의 스텔스기라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F-117을 시작으로 미국은 제대로 된 스텔스 기체를 만들고자 노력하는데요. 그렇게 1989년에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만들어냅니다. B-2의 디자인은 기존의 전투기와는 사뭇 다른데 스텔스에 방해가 되는 꼬리날개 등을 과감하게 날려버린 부메랑 형태의 항공기였죠. 이렇게 비행기 전체의 모양이 하나의 날개처럼 보이는 전익기 형태의 스텔스 폭격기를 구현하는 데 이릅니다. 그리고 스컹크웍스는 과학 기술력의 결정체인 세계 최강 전투기 F-22의 시제기를 1990년에 세상으로 내놓게 되죠.
이렇게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미국이 스텔스 기체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과학기술을 갈아 넣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텔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등 스텔스 기술이 마치 투명으로 만든다는 기술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인류가 구현하는 스텔스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 노출되는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각도마다 이 반사 면적이 다르기에 F-117은 상부에서 봤을 때 공기흡입구가 스텔스 처리되지 않아 레이더에 잡히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스텔스의 레이더 탐지 크기를 살펴볼까요? 앞서 설명한 F-117은 레이더의 참새보다 작게 보이며 B2 폭격기는 날개 길이가 무려 52m에 달하는데도 비둘기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레이더에 잡힙니다. 그 대단한 F-22는 국가 기밀이라 정확한 값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려 곤충보다 10배 이상 작게 보인다고 하니 놀라울 수밖에 없는 수준이죠. 이 정도만 돼도 레이더에서 나오는 잡음이나 기타 곤충, 새떼와 같이 작은 물체와 혼동되어 실질적으로 레이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탄생한 F-22는 당대 세계 최강 전투기인 F-15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F-22는 너무 공대공 전투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상을 타격할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는데 기존의 지상 공격용으로 썼던 A-10 썬더볼트나 F-16은 F-22에 비해 성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난 F-22와 덜 떨어지는 기체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면 F-22의 진가를 ဃ갉아먹는다고 생각했죠. 또 시대가 흘렀으니 우린 지상 타격도 하는 개쩌는 스텔스기 있다며 세계에 공표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F-22와 함께 하늘을 누비며 지상 공격을 담당할 친구들이 필요했는데요. 그렇게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투기 개발 사업인 JSF를 시작합니다. JSF란 통합 공격 전투기 사업으로 공군과 해군, 해병대에서 모두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 개발이 목표였습니다. 이 JSF 사업에서 가장 큰 요청사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격입니다. 과거 미국은 매번 전투기를 개발하기만 하면 이 기술도 좋아 보여서 넣고 또 저 기술도 마음에 들어서 추가하는 이른바 백화점식 전투기 개발로 기체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초기에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요구한 가격은 700억 원이죠. 미 공군의 레슬리 F. 케네 장군은 JSF 개발 프로그램은 전투기 개발 비용이 요구 조건에 명시된 첫 번째 사업이다 라고 언급한 만큼 무조건 이 가격 안으로 맞춰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외에도 당연히 많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스텔스 성능이 있어야 했고 미 해병대가 쓰는 강습 상륙함과 같이 항공모함보다 짧은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F-22의 지상 공격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타격 능력도 굉장히 우수해야 했죠. 그렇게 1996년 11월 보잉과 맥도널 더글라스, 로키드 마틴이 개발안을 제출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맥도널 더글라스는 개발안에서 조기 탈락했고 보잉과 로키드 마틴은 시제기를 만드는 것까지 성공했는데요. 보잉은 X-32를, 로키드 마틴은 X-35를 내놓았습니다. 이후 로키드 마틴의 X-35가 보잉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미국 전투기의 제식 명칭인 F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2006년 12월 15일 F-35가 탄생했죠. F-35 중 공군에 배치된 F-35A를 기준으로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이 15.7m에 중량은 13.3톤이며 승무원은 1명이 탑승합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6으로 준수한 편이고 항속거리는 2200km 정도입니다. 최고 상승 고도는 15km나 되고 엔진은 터보팬 엔진 1개가 장착되었습니다. 최대 8.16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내부 무장으로는 25mm 기관포 함문과 공대공 미사일, 제2단 폭탄이 들어갑니다. 앞서 설명했듯 F-35의 개발 목적은 공군, 해군, 해병대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공대공 전투부터 지상 타격 임무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전투기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군에서 쓰는 F-35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특화되어 있는데요. F-35A, F-35B, F-35C라는 총 3가지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먼저 F-35A는 공군 소속으로 가장 일반적인 F-35의 모습입니다. 나머지 버전보다는 내부 공간에 여유가 있어 25mm 기관포를 고정식으로 장착한 게 특징입니다. 3가지 버전 중 가장 가벼우며 공대공 전투를 가장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무려 중력의 9배인 9G까지 견딜 수 있죠.
두 번째는 해병대용인 F-35B로 미국 기준으로 항공모함보다 작은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이착륙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강습 상륙함은 다른 나라에서 항공모함급인 건 공공연한 사실인데 미국은 나름 작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F-35B는 수직으로 이륙이 가능하긴 하지만 무장을 장착하고 기름을 가득 채우면 수직으로 이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륙 기능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죠. 대신 작전 후 돌아올 때는 무장도 없고 기름도 바닥나서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는데요. 수직 착륙 시엔 엔진의 뒷구멍인 노즐을 90도 꺾어서 아랫방향으로 추진력을 발생시킵니다. 또 기체 상부에 리프트 팬이 달려있는데 리프트 팬이란 쉽게 말해 내부에 있는 거대한 선풍기입니다. 선풍기가 뒤에 있는 공기를 앞으로 보내듯 리프트 팬은 기체 상부에 있는 공기를 기체 하부로 강하게 보냅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F-35B의 수직 착륙을 도와줍니다. 우리나라의 차기 항공모함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기능이 있는 F-35B를 도입할 예정이죠. 마지막으로 F-35C는 항공모함용 함재기인데요.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에 맞춰 제작된 기체입니다. F-35C는 캐토바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항공모함에서 사용하는 이착함 방식 중 하나로 이함할 땐 캐터펄트라고 불리는 사출 장치에 바퀴가 장착되어 강력하게 밀어주는 힘을 받아 단거리에서 이함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어레스팅 와이어라는 줄에 걸려 착함하죠. 돌아올 땐 이렇게 와이어에 걸려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저속 비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A나 B 버전과 달리 훨씬 큰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날개가 커서 생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원래 함재기들은 원할 때 착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함하기에 완벽한 상황을 노려야 하기에 항모 주위를 꽤 오랜 시간 머물러 있어야 하죠. 그래서 A나 B의 연료량과 같으면 F-35C의 작전 반경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F-35C는 큰 날개에 더 많은 연료를 넣을 수 있어서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F-35A, B, C 세 가지의 차별점을 살펴봤는데 그럼 F-35가 뛰어난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대전에서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장비는 바로 레이더입니다. F-35의 레이더는 AN/APG-81 A4 레이더로 작은 판 하나에 레이더 전파를 쏘고 수신하는 모듈이 무려 1600개가량 박혀 있습니다. 물론 F-22라는 최강 전투기의 레이더에 비하면 하위 호환 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F-21을 제외하면 세계 최강의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성인 남성 크기의 물체를 16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고 스텔스 적용이 안 된 러시아, 중국제 전투기들 같은 경우 200km 이상에서도 충분히 탐지할 수 있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날아다니는 레이더 기지라고 볼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레이더는 저피탐성 전파를 발사하는데요. 원래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물체를 탐지하기 때문에 내가 전파를 감지했으면 반대로 저 멀리 누군가도 나를 감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투기는 자신의 레이더 때문에 오히려 역추적되는 일도 발생하는데 F-35의 레이더는 추적이 힘든 저피탐성 전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적에게 잘 탐지되지 않습니다. F-35의 A4 레이더는 정말 과학기술력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죠. 또 앞서 설명했듯 F-35는 기본적으로 스텔스 설계가 되어 있어서 레이더 전파뿐만 아니라 기체 자체도 잘 탐지되지 않습니다. 레이더에 무려 3 정도의 크기로 잡히죠. 물론 제 아무리 스텔스 전투기라도 엔진과 배기구에서 나오는 열이나 전투기 간 무전 통신을 통해 충분히 잡힐 수도 있지만 일반 전투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F-35를 잡으려면 날아다니는 새떼도 전부 추적하고 있어야 하죠. 이런 F-35는 레이더와 스텔스 성능까지 현재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전투기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F-35는 항상 적을 먼저 발견하고 때려잡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죠. 심지어 그 최강이라고 불리는 F-22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각종 전자 센서들입니다. F-22는 2005년부터 배치된 기종이기 때문에 2015년에 배치가 시작된 F-35에 비하면 센서들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적의 열을 추적하는 센서만큼은 지구상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센서들은 근거리에 접근한 전투기나 미사일을 추적해 격파하거나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무장은 어떤 걸 장착했을까요?
앞서 설명했듯 F-35는 F-21을 보조하면서 지상 타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비록 스텔스 성능을 살리기 위해 많은 무장을 장착하진 못했지만 내부에 2.6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고 외부까지 합하면 8.2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상 타격 무기로는 제이담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제이담이란 유도 성능이 없는 일반적인 폭탄을 장착하는 키트로 폭탄을 원하는 곳에 유도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장치입니다. 덕분에 이런 유도 장치가 없는 멍텅구리 폭탄도 스마트 폭탄으로 만들어 떨어뜨릴 수 있죠. 또 핵폭탄이나 대함 미사일 등 웬만한 무장은 전부 장착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스펙 자체도 뛰어난데 이 모든 능력을 제대로 꽃피워주는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정보 교환 시스템으로 다수의 F-35가 작전에 함께 나가면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를 공유하고 업무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헷갈리거나 같은 적을 공격하는 바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죠. 심지어 가까운 미래에는 이 능력을 더 발전시켜서 F-35 한 기가 6개의 무인 전투기 윙맨을 이끌고 총 7기가 한 번에 투입되는 기술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미친 성능들을 종합해놓은 최강 기체가 바로 F-35입니다. 중국의 J-20이나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같은 스텔스 전투기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으며 미국의 F-21을 제외하면 더 뛰어난 기체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한 가지 확인해볼 것이 있죠. 과연 미국이 그렇게 강조했던 가격 조건을 맞췄을까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개발 기간도 늦춰지고 금액도 수직 상승하면서 마침내 1,000억이 넘는 비싼 기체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도 별 도리가 있나요?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사야죠. 영국이나 캐나다 등 돈을 맡겨뒀던 나라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비싼 기체를 사야만 했습니다. 현재까지 F-35는 ABC를 합쳐 650기 이상이 생산되었고 총 3,000기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F-35는 A형으로 공군에서 이용하는데요. 현재 20기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60기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후 경항공모함이 건조되고 난 뒤에는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이 가능한 B형을 도입할 예정이죠. F-35를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는 대북 항공 작전 능력에서 말 그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데요. 북한이 F-35 도입 소식에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을 정도이죠. 이런 엄청난 스펙을 가진 F-35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든든히 책임져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F-21을 잇는 명품 스텔스기 F-35 라이트닝2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